네, 안녕하십니까. 1교시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한국 수화를 분석할 때, 한국 수화 문장에 담겨 있는 이제, 의미와 뭐 문법 정보들을 해석할 때, 이제 뭘 봐야 되는지, 한국 수화의 특징이 뭔지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우리가, 한국 수화의 특징이 그죠? 이런 멀티티어 랭귀지, 그죠? 다층 언어 또는 뭐 우리말로는 다층이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1층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보통 막 15층, 20층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층이 이제 세로로 쭉 쌓여 있는 모습처럼 한국 수화도 1층 손뿐만 아니라 2층 뭐 눈썹, 3층 눈, 4층 시선, 5층 공간, 몸의 방향 등 다양한 이제 비수지 조음자를 통해서 의미 정보와 문법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몇 개 이제 한국 수화 문장들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였죠? 예, 그때 영상에서 그러니까 뭐 한국 수화는 한국어 문법과는 뭐 그 체계가 다르고 고유의 문법을 갖고 있다. 이거를 이제 한국 수화 문장으로 표현한 거였죠. 그래서 1층 손뿐만 아니라 2층, 3층 뭐 공간이라든지 시선, 몸의 방향, 눈썹 이런 정보를 봐야지만 한국 수화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이제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를 대응하는 수제 한국어가 이제 한국 수화로 오해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 수제 한국어가 이제 한국 수화로 오해받고 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한국 수화를 뭐 자료 수집하거나 또는 한국 수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배우기도 쉽지가 않고. 자, 그래서 수지 한국어의 특징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어, 뭐 수지 한국어가 중요해서는 아니고 그 수지 한국어가 한국 수어라는 이름으로 뭐 청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농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이제 수지 한국어가 한국 수어하고 이제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수지 한국어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은 뭐 수화 단어를 사용하고 손을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명칭 자체도 뭐 한국 수어나 한국 그 뭐 수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수지 한국어를 수지 한국어라고 부르고 뭐 이러면 괜찮은데 여기 뭐 나오지만 각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한국어 대응수와 이제 한국어 단어마다 이제 수화 단어를 대응하는 뭐 그런 수화다 뭐 이러면 좀 한국 수와 다른 느낌도 나고 또 청인식 수화 보통 청인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다 이거죠. 근데 농인도 5, 60% 많이 쓰시거든요. 특히 제1언어로 한국어를 습득하신 분들은 이제 수화 단어만 배워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익숙한 한국어 문법이나 문장에 맞추어서 이제 수화 단어를 나열하는 거죠. 그다음 한글식 수화
같은 얘기죠. 뭐 한국어 대응수화. 그다음 문장식 수화라는 표현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문장은 한국어 문장이죠. 이제 한국어 문장식 수화. 그다음에 심지어 문법성 수화라고 쓰는데 한국어 문법에 맞춰서 이제 수화 단어를 나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법성 수화라는 명칭 속에는 사실은 그러면 한국 수화로는 뭐 문장이나 이런 문법이 없다는 의미도 담겨 있죠. 이런 문장식 수화나 문법성 수화에는 문법이 담겨 있고 뭐 이제 문장이 표현되어 있다는 건데 이건 한국어 문장이 표현된 거고 한국어 문장 기반으로 표현한 거고 그다음 한국어 문법 기반으로 표현한 거죠. 아식수화는 뭐 같은 말입니다. 이 한자가 이제 그 뭐 말아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인식 수화 또는 이제 말하는 사람들 청인 방식으로 한 수화 이런 거죠. 이렇게라도 쓰면 차라리 구분이 되는데 어 이제 청각장애인 그 통역사 시험이나 뭐 기존의 뭐 한글식 수화나 이런 한국어 대응 수화 이런 뭐 문화관광부에서는 수지한국어라는 명칭을 쓰는데 근데 이렇게라도 구분이 되면 좋은데 이 기존에 많이 쓰였던 단어들은 대부분 이 명칭에 수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어쨌든 수화라고 또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요즘은 한국 수화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수지 한국어가 굉장히 한국 수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 수지 한국어 때문에 한국 수화를 제대로 이제 접하고 또 한국 수화 문장을 접하더라도 제대로 한국 수화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뭐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표현도 잘 안 나오겠죠. 이제 한국 수화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국 수화를 배우거나 습득하거나 나중에 가르치실 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실 수가 있어서 수지 한국어 특징을 살펴보는데 생각보다 뭐 간단해요. 그 문법은 없고 예, 여기서 그러니까 문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한국어 문법을 따르기 때문에 한국어 단어마다 이제 수화 단어를 대응시키기 때문에 따로 이제 문법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죠. 그 다음에 수화 단어만 가르치고 수화 단어만 배웁니다. 뭐 따로 수화 문법을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화 단어를 예, 한국어 단어마다 형태소마다 수화 단어를 대응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어 문장 어순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 시간에 살펴봤지만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어 문장으로 이제 그 주어 목적어가 도치된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좋아하는 나는 행복하다 뭐 이런 이제 주어가 두 개고 동사가 두 개고 복문이죠. 근데 이제 보통은 주어 한국어에서는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어순을 따르는데 이제 이게 복문에서 이제 나를 너를 좋아하는 이 종속절이 나를 꾸미다 보니까 도치가 됐죠 순서가. 근데 이게 수지 한국어에서는 한국어 단어마다 이제 수화 단어를 대응시키다 보니까 뭐 수화 노래도 그렇고 뭐 일반 대화 중에도 그냥 너 조, 좋아하다 나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한국어에 이제 이런 그 다음에 요는 어미죠. 관형형 어미 그러니까 뭘 꾸미는지 나를 꾸민다는 거 그리고 이 좋아하다의 주체가 앞이 아니라 이제 뒤에 있다는 걸 알려주죠. 그 다음에 는 주어라는 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문장 종결 문장이 끝났다는 거 알려주는데 이런 거가 다 생략되죠.
주로 이런 명사, 동사 이런 단어들만 의미 형태에서만 대응시키고 조사나 어미는 그러니까 조사나 어미에 담겨 있는 정보 생략하죠. 여기에는 그래서 이런 그 한국어 르이나는 조사나 뭐 는 다 같은 어미에 담겨 있는 정보들은 생략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지 한국어식으로 단어만 대응시키면 원래 한국어 문장에 담겨 있는 의미나 문법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제 왜곡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한국 수화 사용자 입장에서 번역을 해보면 그러니까 너는 어순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좋아하고 나는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이런 정보도 빠져 있고 좋아하다의 주어가 바뀌었죠. 네. 음, 예, 한국 수화로는 그래서 보통 예, 어순도 좀 바뀌죠. 나 이제 너 예, 좋아하다 그 다음에 행복하다 그러는데 이제 주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눈썹도 올라가고 눈의 크기도 커지고 나중에 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눈에 힘을 주고 이러면서 몸에 그 다음에 여기서 좋아하는데 누굴 좋아하느냐면 상대방을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행복한 건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어가 뭔지 이렇게 2층, 3층에 눈하고 그러니까 눈썹, 그 다음에 몸의 방향으로 목적어가 너라는 거, 그 다음에 행복하다의 주어가 나라는 거 이런 게 이제 2층, 3층에 표현되거든요. 시선이라든지 이런 비수지 조음자를 통해서 단어만 나열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순서도 좀 다르죠. 한국어하고는. 근데 이런 순서보다 더 중요한 거는 2층, 3층에 담겨 있는 문법 정보거든요. 뭐가 주어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뭐고 그 다음에 시선으로 뭐가 주어인지 이런 거. 뭐야. 근데 수지한국어는 이제 어수는 이제 단어 나열하는 순서는 뭐 이런 뭐 주어 그러니까 주어 목적 동사 뭐 무슨 어순을 의식해서라기보다는 한국어 이 문장에서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를 나열하기 때문에 이 어순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런 주어도 바뀌고 완전히 다른 문장이나 어, 오해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한국어 뭐 이렇게 조사 어미까지 뭐 대응시킨다 그러면 형태서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어 단어마다 이제 수화 단어를 대응시키기 때문에 이 수지 한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어 단어마다 대응하는 수화 단어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표준 국어 대사전 기준으로 보면 한국어 단어가 51만 개가 있거든요. 뭐 그 북한에서 쓰는 말까지 합치면 51만 개가 있는데 그 여기 한국 수화 사전 기준으로 보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 있죠. 그거 기준으로 하면 한 3,800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문 용어 뭐 합치면 한 2만 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화 사전 기준으로 한 2만 5, 뭐 4천 개? 많이 쓰는 거 기준으로는 3,800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뭐 51만 개를 우리가 한국어 단어를 다 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가 다 있지 않겠죠. 뭐 많이 그러니까 사전에 수록된 단어 기준으로 하면 2만 4천 개
많이 쓰는 거 기준으로 하면 4,000개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식에서 이 수지 한국어 쓰시는 분들이 제일 난감해하는 게 한국어 단어마다 대응하는 수화 단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화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화 단어를 없는 수화 단어를 막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수화 단어는 이 수지 한국어 사용자들이 이 입장에서는 이제 수화 단어가 많아봐야 24,000개, 많이 쓰는 거 기준으로 뭐 한 4,000개 밖에 안 되니까 한국어 단어는 이렇게 많고, 그래서 한국어는 굉장히 우월한 언어고 한국 수화는 단어 수가 적기 때문에 한국어보다 표현할 수 있는 뭐 아이디어나 뭐 개념이나 뭐 느낌 이런 게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열등한 언어로 보죠. 그래서 수화를 사용해서는 많은 개념이나 뭐 아이디어나 느낌을 한국어처럼 표현할 수가 없고, 수화를 사용해서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고 똑똑해질 수가 없고 취업도 안 되고 바보 되기 십상이다, 무능력해지기 쉽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한국어 단어 수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수화 단어 개수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몇 개 안 된다. 너무 부족하다. 어,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 기준으로 하면 한 4,000개가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3,800개였잖아요. 일상 이게 맞을 거예요. 한 4,000개, 많아봐야 5,000개 정도. 이것 때문에 이제 수지 한국어 사용자들은 굉장히 괴로워하죠. 그러니까 수화 단어만 많으면 그냥 한국어 단어보다 다 1대1로 대응시키면은 계속 손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만족스러운 대화나 통역을 할 수가 있는데, 수화 단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몇 개 안 된단 말이죠. 많아봐야 뭐 3,800개, 4,000개 이러니까 이 뭐 한국어 단어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최대 51만 개. 그다음 그래서 한국어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단어마다 수화 단어를 대응시키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수지 한국어 사용자들이 옛날부터 그 한국어 단어마다 한국어 단어에 대응하는 수화 단어가 없을 때 뭐 옛날엔 표준수화라고 그랬고 요즘은 뭐 권장수어, 세수어 또는 뭐 권장수어 이렇게 이제 세수어 모임에서 한국어 단어에 해당되는 뭐 수화 단어가 없다 이럴 때 권장수어라고 해서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단어 여기 지금 몇 개야? 뭐 3, 40개 지금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은 좀 섞여 있는데 좀 수지 한국어식으로 이제 세수어 또는 권장수어가 만들어진 것도 있고 한국수어식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선 코로나19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죠? 지금 두 가지 표현이 올라 있는데 요거는 방송에서 많이 보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래서 한 손은 C를 하고요. 코로나에서 C를 따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보면은 둥그렇고 그 다음에 왕관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 보면 이거를 딴 거죠. 지금 이런 거 둥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술같이 이렇게 뭐 요 모양이 요거 때문에 코로나라는 것도 이제 왕관이라는 뜻인데 요 모양을 이제 표시한 게 요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거를 딴 거죠. 지금 요거. 이런 거. 둥그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술같이 이렇게 뭐 요 모양이 요거 때문에 코로나라는 것도 이제 왕관이라는 뜻인데 요 모양을 이제 표시한 게 요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거를 딴 거죠. 지금
예, 여기서 보시면 이제 모델이 왼손은 C, 그 다음 오른손은 예, 이렇게 왕관 모양, 꽃 수술 같은 모양. 근데 이게 둥그렇죠 지금? 그래가지고 회전이 있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조울해져. 근데 요거는 좀 예, 한국 수어식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에 이제 그, 그 그러니까 이걸 왜 한국 수어식 조어 또는 느낌이 나냐고 말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명칭이 뭐 이런 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 바이러스 명칭 그래서 코비드라고도 하고 이 C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요 왼손은 C 그거하고 코로나의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명칭에서 따온 C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이제 왼손을 넣고요. 오른손은 그 바이러스 그 이제 왕관 모양 그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약간 원형이잖아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그 표현이 오른손으로 이제 뭐 왕관 모양이라 할까 수술 모양이라 할까 그거 하고 그다음 바이러스가 예, 원형 바이러스가 지금 이게 원형이라는 거 근데 이 정보가 세 가지가 동시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멀티티어죠. 동시에 이제 1층, 2층, 3층에 그 1층에는 이제 명칭 C 그다음에 오른손에 뭐 약간 손가락 구부린 거에다가 이렇게 꼼지락거리죠. 그러니까 왕관 수술에다가 예, 회전시키죠. 그러니까 원형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예,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요게 이제 코로나 19, 그 19년에 시작됐다고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보통 방송용 정식 용어, 그러니까 권장수어 또는 세수어로 많이 이거 방송에 사용되죠. 근데 또 농인들 사이에서는 요 첫 번째 표현만큼 많이 쓰이는 게 요거거든요. 이건 우한 지역에서 유래한 바이러스라고 그래가지고 예, 요거 꼼지락거리는 거 아니고면 그대로 이렇게 돌리시면 중국 우한이란 지명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요 검지를 꼼지락거리면서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벌레 수화가 합쳐진 거죠. 벌레에서는 새끼손가락을 꼼지락거리긴 하는데 저기 새끼손가락 근데 예, 그 벌레 표현이 동시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한이라고 하는 지명하고 그다음에 벌레 이제 검지에 표현돼 있죠. 이게 동시에 표현된 단어죠. 네, 이것도 우한 바이러스인데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지명이나 나라명을 포함시킨 바이러스명은 이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 가급적 피할 것을 사용을 하지 말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우한 바이러스나 중국 바이러스 이런 거는 농인들은 많이 쓰는데요. 방송에서는 보기가 어렵고 요걸 많이 보죠. 그래도 요런 방식은 그러니까 보시면은 한 세 가지 정보가 동시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손 모양하고 움직임 뭐 이런 걸 통해서 그죠? 코로나의 C 그죠? 명칭 그다음에 바이러스의 모양과 그러니까 왕관 모양 있죠? 그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원형이라는 거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보가 동시에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동시에 1층, 2층, 3층에 멀티티어로 단어 예, 담긴 정보가 동시에 표현된 이런 건 한국 수어식이에요. 이것도 지명하고
벌레 또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의미가 동시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국 수화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수화다운. 근데 아마 이거 농인은 많이 쓰는데 우한 바이러스로 중국 바이러스로 근데 예, 이런 그 뭐 정치적인 이유 또는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제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요 방송 중에는 이 수화를 더 많이 쓰는 거죠. 그죠? 워낙 또 그 네, 통역하기 바쁘면 회전까지는 안 하고 이제 꼼지락거리는 정도만 표현하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비말 발염 그러니까 침으로 그러니까 침방울로 감염되는 거 있죠. 요거는 수지 한국어예요. 이거 지금 보세요. 요 지금 이런 그 한국 약간 한국 수어식이죠. 한국 수어식 그 단어 조어하고 좀 달라요. 이 비말 감염은 보시면 침 그죠? 그러니까 기침을 해서 침을 뱉은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감염이라는 단어 이게 연이어서 하거든요. 감염이에요. 전염 또는 이제 옮다, 걸리다 뭐 이런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 뭐 첫 번째 표현이 있고 두 번째 표현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한국 수어식 조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수업 방식이나 한국 수어 답다라고 할 때, 예, 요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의미나 문법 정보, 의미 정보나 문법 정보를 담아내면 한국 수어 답다고 볼 수 있죠. 뭐 그런 예들 계속 대비시켜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에 비해서 비말 감염 뭐 또는 뭐 여기 침방울 감염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수지 한국어식 조어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건 침 또는 뭐 침을 뱉다죠. 침 플러스 감염이 두 단어를 그냥 이렇게 한국어 단어처럼 이 비말에 대응시키고 감염에 대응시키는 거죠. 침이라는 단어 있겠죠? 침. 예. 근데 이것도 뭐 침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기침이나 이런 거에 침을 뱉는 건데 그러니까 상황 따라 달라요. 여기에 사실은 이제 누가 어디에다가 침을 뱉는지 이런 동사에 가까울 수 있는데 이 명사로만 보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 침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감염이라는 단어를 이제 한국어 단어마다 대응시켜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실제 상황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침을 뱉죠. 그죠? 뱉고 보통 상황은 이제 비말 감염 그럴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제 나를 감염시키거나 또는 뭐 상대방이 나를 감염시키거나 또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경우처럼 이제 내가 제3자를 감염시킬 수도 있겠죠. 상대방이나 제3자를. 근데 보통 우리가 뉴스 중에 비말 감염 그럴 때 비말 감염이 뭐 일어나고 있고 비말 감염을 조심해라 그럴 때는 이제 내가 감염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첫 번째 경우는 그죠? 이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침을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 받기 때문에 사실은 대화 중에는 공간 설정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3자가 있으면 뭐 이 남자가 있으면 이분이 예, 시선은 이쪽 가 있고 이분이 뭐 이렇게 침을 뱉거나 침을 뱉어요. 그래가지고
예, 나를 감염시키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감염시키는 경우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사실 한국 수어식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어나 누가 누구를 감염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 경우는 어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죠? 예, 상대방이 지금 침을 뱉어요. 침을 뱉어서 나를 감염시키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뭐예요? 이 경우는 지금 침을 뱉어서 이 사람을, 제 3자를 내가 감염시키는 경우죠. 근데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세수어에서는 국립국어원 이제 세수어 팀이라고 돼 있나? 명칭이 뭐야? 예, 세수어 모임팀에서 만든 제안한 권장 수화에 보면, 이거는 사실은 한국어 단어 비말 감염에 담겨 있는 의미와 관계없이 사실은, 그러니까 수지 한국어라서 그냥 사실은, 그러니까 침 그다음에 감염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침방울 또는 비말에다가 침이라는 수화 단어를 대응시키고 감염이라는 한국어 단어에 그러니까 수화 단어 감염을 그냥 1대1 대응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수지 한국어 사용자들은 이게 뭐 자연스럽고 문제가 없다고 볼 거예요. 그냥 수화 통역도 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문제 없다 볼 거예요. 수지 한국어 사용자. 이게 뭐 비말 감염 이렇게 표현하지 뭐 잘 만들었네 이럴 텐데, 이게 한국 수화 사용자 입장에서, 그쵸? 한국 수화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수화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거는 이제 감염시키는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이 경우죠. 그러니까 사실 침을 뱉는 것도 누가 뱉는지가 표현되긴 해야 되는데 보통 시선으로 표현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확실하게 이제 내가 제 3자를 감염시키는 경우죠. 침을 뱉어서 내가 제 3자, 요 사람 여기, 예, 시작점이 이제 주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 3자를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런 비말 감염도 있는데, 뉴스에서 보통 뭐 비말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뭐 비말 감염을 조심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그럴 때는 대부분은 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침을 뱉고, 대개는 이제 제3자나 이렇겠죠. 타인이 침을 이제 배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감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침을 뱉거나 또는 상대방이 침을 뱉어서 나를 감염시키거나 이렇게 시작점이 달라져야 돼요. 그죠? 시작점이 이제 뭐, 네, 시작점이 이렇게 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감염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가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말 감염이 이제 제3자가 나를 감염시키는 경우인지, 상대방이 나를 감염시키는 경우인지, 내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건지, 이런 표현들이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주어나 목적어에 따라서. 근데 그런 구분 없이 비말 감염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지 한국어식으로 침 플러스 감염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수지 한국어식이에요. 특별히 아마 이 시작점하고 뭐 끝점, 손해방해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수지 한국어 사용자들은 사전에 있는 단어만 쓰면 되니까. 근데 한국 수화 사용자들은 누가 침을 뱉는지,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누가 나를 뭐 감염시키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지, 이런 게 표현되거든요. 동시에. 그리고 상황에 맞게 그 표현을 골라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염되는 경우인지, 그러니까 제3자가 나를 감염시키는지, 상대방이 나를 감염시키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지, 이런 걸 골라서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한국 수어식 주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침 플러스 감염 이렇게 두 단어를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지 한국어식 주어예요. 이거를 조금 알 수 있는 예가 뒤에 나오는데, 우선은 더 이제 수지 한국어식 조어들이 많으니까 보시면, 확진자 이것도 수지 한국어식이에요. 이게, 네, 확진 동사 또는 확진자.
이거 수지 한국어식 조를 해놨거든요. 보시면은 예, 이렇게 그냥 확진이라는 한국어 단어에 예, 수화 단어를 대응시키는 거죠. 뭐 확인하다 뭐 여러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뭐 지목하는 거죠. 범인이다 뭐 그 단어를 대응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확진된 거죠. 코로나 걸렸다고, 감염됐다고, 또는 확진된 사람 틀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확진하는 경우도 똑같아요. 감염 아까 시키다처럼 지금 이 영상으로 보는 요거는 한국 수화로 보면 내가 시작점이 주어져. 요 제 3자 있죠. 요 사람을 내가 확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주어는 나고 그 확진하는 대상 목적어는 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확진됐을 때만 쓸 수 있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확진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상대방이 나를 확진할 수 있고 제3자가 나를 확진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3자가 어떤 그 제3자가 그러니까 그 남자가 뭐 그 여자를 확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선은 요 경우는 내가 3자를 요 사람이죠. 요 사람을 확진하는 경우에 그래서 주어는 나고 대상은 목적어는 제 3자죠. 그러니까 확진된 사람, 확진자는 요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라. 근데 이거를 확진된 사람이 난지 넌지 제 3자인지 누가 확진했는지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뭐 나는 확진자이다라고 하는데 나는 확진자이다 이러면은 이게 어색하죠. 그러니까 문법에 안 맞죠. 본인이 확진돼야 되는데 확진자여야 되는데 나는 해놓고는 이 사람이 확진자다. 나는 이 사람을 확진했다. 이러면 나는 확진자는 아닌 거죠. 제 3자가 확진자인 거죠. 근데 안 맞죠. 응?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경우는 이 경우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예, 이 사람을 내가 확진하는 경우죠. 3자. 그 다음에 자, 내가 만약에 상대방을 확진하는 경우, 그러니까 2인칭이 확진자인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이거죠. 상대방 네가 확진자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뭐 나를 확진했다 그럼 나는 이렇게 내가 확진자인 경우죠. 근데 확진하는 그 주체가 주어가 상대방인 경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제 3자가 나를 확진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확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의사인데 이분을 이렇게 뭐 무슨 검사를 하고 또는 뭐 어떤 전문가가 이 사람을 확진했을 수도 있고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수화에서는 이 확진하다는 동사가 그러니까 동사의 주어 정보 이 시작점이죠. 그 다음에 끝점, 그러니까 손의 방향이 향하는 쪽이죠. 이게 그 확진하는 대상, 그 목적어거든요. 그럼 누가 누구를 확진하느냐에 따라서 요 경우는 이제 제 3자 그 사람이 확진자고 요거는 네가 확진자고 이거는 내가 확진자죠. 거기다가 누가 확진자인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확진한 주체 있죠. 누가 검사에서 누가 나를 확진했는지 그 사람 확진했는지 제 3자가 제 3자를 확진했는지 이런 주어하고 목적어 정보가 동시에 표현되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없죠. 여기는 그냥 수지 한국어식으로 예 그죠?
특히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요 경우죠. 요 경우만 사실은 내가 제3자를 확진한 경우인데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대응시키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단어를 수지 한국어식으로 이제 문장에서 뭐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아요. 그는 제3자죠. 확진자이다 이러면 이건 돼요. 근데 나는 확진자이다. 너는 확진자이다 이러면 그죠? 수지 한국어 문장에서 이러면 그냥 그 확진자, 나 확진자, 너 확진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지 한국어식으로 하면은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사람 그죠? 그 사람은 뭐 확진자, 나는 확진자, 너는 확진자 이러는데 문제가 없죠. 단어만 나열하면 되니까. 근데 한국 수어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 경우는 그래도 맞는데 단어 자체가 이제 3자를 말하니까 근데 이건 틀리죠. 나라고 해놓고는 이건 나가 제3자를 확진하는 거지 내가 확진자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확진자일 수는 없죠. 내가 이 사람을 확진자로 확진한 거죠. 그래서 한국 수화에서는 이제 손해방이 바뀌죠. 내가 예 확진된 거죠. 그다음에 네가 확진된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되죠. 이런 게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수화 문법에 안 맞죠. 네, 1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